고양이가 알려준 할아버지의 비밀. 1. 이상한 고양이의 행동. 5년 전 할아버지 김성진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은 매년 기일이면 경기도 가평의 선산을 찾았습니다. 김태민은 올해로 45, 젊은 나이에 IT 회사를 성공시킨 CEO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할아버지 제사만큼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그에게 있어 인생의 멘토였고 사업가로서의 윤리를 가르쳐준 분이었으니까요. 형, 올해는 나도 같이 갈게. 간호사로 일하는 여동생 유진이의 말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서울을 출발한 그들은 가평선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묘지에 오르자마자 모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무덤 앞에 삼색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 고양이, 나비 아니야? 유진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비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기르던 고양이였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디론가 사라져서 찾을 수 없었는데 5년 만에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나비의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고양이라면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갈 텐데 나비는 꼼짝도 하지 않고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내내 태민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5년 전 할아버지 장례 당시에 이상했던 점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5년 전의 의문점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 할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간병인 이순자 씨의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죠. 할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태민이 말했을 때 이순자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안치실로 옮겨서요. 상태도 좋지 않고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었고 병원도 비상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태민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은 할아버지의 유품들이었습니다.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던 금시계가 없어졌고 늘 끼고 계시던 옷반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병원에서 분실됐나 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나비가 장례 당일 갑자기 사라진 것도 미스터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다시 선산을 찾았습니다. 나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덤 옆 특정 지점만 계속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의 흙이 다른 곳보다 유독 꺼져 있다는 것을 태민은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산파묘와 충격적인 발견. 형, 정말 파볼 거야?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민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파묘를 결심했습니다. 읍사무소에 이장 신고를 하고 전문 업체를 불러 조심스럽게 관을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파묘 당일 관을 열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관 속에는 할아버지가 아닌 전혀 모르는 노인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끼고 다니던 옷반지도 금시계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 속의 인물은 태민의 할아버지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나비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태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비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산을 내려가려는 태민의 발걸음을 막고는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야옹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이쪽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나비가 이끄는 길. 태민은 나비의 뒤를 따라 산길을 걸었습니다. 나비는 가끔 뒤돌아보며 태민이 따라오는지 확인했고 30분 정도 걸어가니 한 개인 요양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름다운 노을 요양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김성진이라는 분이 계시나요? 85세 정도 되시고 치매를 앓고 계실 수도. 태민이 접수처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김성진 어르신이요? 5년 전부터 무연고자로 입원해 계신 분 말씀이시죠? 지금 2층 201호에 계세요. 태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이름, 그 나이, 그 시기.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201호 문을 열자 창가에 앉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 하지만 분명히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태민이 할아버지라고 부르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민아, 태민이 왔구나. 할아버지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잘못된 무덤에 제사를 지내왔다는 죄책감과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이 남았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오이순자의 고백과 숨겨진 사연. 태민은 요양원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5년 전 간병인 이순자 씨가 할아버지를 이곳에 데려왔고 한 달 정도 면회를 오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태민은 이순자 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주소는 할아버지 유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이순자 씨는 태민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민 씨, 어떻게? 이순자 씨,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왜 숨기셨나요? 긴 침묵 후 이순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편 도윤이가 평생 장의사 일을 했어요. 은퇴 후에도 가끔 부탁받아서 일을 도왔는데 이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 할아버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치매가 급속히 진행됐죠. 그런데 마침 그 병원에서 무연고 노인분 한 분이 돌아가셨고 이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도윤이가 잘못된 제안을 했어요. 어차피 선생님은 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무연고 어르신은 화장될 예정이었으니 차라리 선생님 명의로 장례를 치르면 가족들이 편할 거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대신 다른 분을 매장하신 거군요. 태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상태가 좋아지시면 다시 모시려고 했는데 치매가 너무 빨리 진행돼서. 그때 안쪽에서 걸어나온 박도윤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육복잡한 감정과 선택의 기록. 태민은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5년 동안 자신과 가족을 속인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5년 동안 연락을 끊으셨죠? 할아버지를 돌보지도 않으시고. 이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달 요양원비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뵐 수는 없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도윤이가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박도윤 씨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양원비를.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서. 무연고자로 전환된 거였습니다. 태민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할아버지를 돌보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할아버지를 위한 일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칠용서와 새로운 시작. 며칠 후 태민은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모님과 유진이 그리고 다른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서라도 집에서 돌보겠어요. 하지만 형,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야.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더 좋은 요양시설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고급 요양원으로 모시고 매주 정기적으로 면회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순자 씨와 박도윤 씨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보다는 할아버지 돌봄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할아버지와의 오랜 인연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순자 씨, 앞으로도 할아버지를 돌봐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요. 이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 매장된 무연고자의 유고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태민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그분을 공설묘지에 정중히 모시기로 했습니다. 팔라비의 선택과 새로운 가족. 모든 일이 정리된 후 태민은 나비와 함께 새로운 요양원에 있는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비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무릎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시던 할아버지가 나비를 쓰다듬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비야, 우리 나비. 할아버지의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특별히 반려동물 면회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비는 매주 할아버지를 만나러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태민은 나비를 자신의 집에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평소 반려동물에 관심이 없었던 그였지만 나비 덕분에 할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나비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린 할아버지를 영원히 잃을 뻔했어. 정말 고마워. 나비는 그저 태민을 올려다보며 고요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인한 혼란은 여전했지만 가족들의 꾸준한 면회와 나비의 방문이 할아버지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이제 매주 토요일이면 나비와 함께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비가 올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십니다. 이순자 씨는 이제 정식으로 할아버지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태민 가족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태민이 나비와 함께 할아버지 방을 찾았을 때 할아버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민아, 고맙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 순간 태민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때로는 4발 달린 작은 친구가 인간보다 더 큰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나비는 지금도 태민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주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나비는 항상 차창 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가족이 함께야.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그 작은 고양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고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짜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란 무엇인지를요.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존재들이 우리가 놓친 중요한 것들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나비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곁에도 묵묵히 사랑을 전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나요? 오늘 한번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아요.